아 근데 해먹어야 돼. 해먹어야 돼. 진짜 해먹어야 돼. 오늘 못 모으는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볼 건데요. 두 전문가분들께서 그동안 고객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사건 사고가 많은 분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집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교통사고를 했는데 뭐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또 아는 분 중에는 술 먹고 그렇게 모르는 분들하고 싸우시는 힘들죠. 이런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인 돈이 계속 뭉탱이로 한 번씩 빠져나가요. 이런 분들이 돈을 가장 모으지 못했던 1순위셨습니다. 제가 좀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뷰티 쪽, 아. 이런 네일, 그리고 남성분들이 특히 많을 텐데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들 많잖아요. 배달 음식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횟수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돈을 갉아먹는 습관들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좀 목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아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했어 이런 게 횟수가 많아지면 돈을 모으기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1인 가구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월세에다가 배달 음식까지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시켜 드신다? 네.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현금이 남아도는 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못 모으더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한탕주의자 분들. 심하죠. 나는 뭐 인생은 한 방이야. 뭐 이렇게 뭐 짜잘짜잘하게 뭐 나 저축 같은 거 안 해. 아니 내가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내가 이제 기회만 잡으면 나 인생 역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각종 투자 막 이런 것들, 예, 뭐 거의 주식이 이제 반 됐든, 전문가죠. 예, 예. 코인이 됐든, 예. 뭐 어디 뭐 부동산이 됐든, 내가 이제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이거 바로 날아간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 날아가기는 커요. 맨날 꼬꾸라장만 계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혼을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 주택담보나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랑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무슨 상패 투자를 했나요? 그걸로 이제 주식 잡주에 대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또 이제 뭐 상패 당하거나 아니면 그쵸. 이제 하한가를 쳐가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배우자 동의 없이 그렇죠. 남몰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집 담보로 맞아요. 막 예, 투자하고 예.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경우 진짜 그냥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분들 특징들이 적금,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는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객분 지인분도 신땡젠이라는 아주 엄청 잘 나갔던 그 바이오 제약 주식이 있었었는데 뭐예요? 정확한 종목명은 말씀드려서 방송에 드릴 수는 없고 한창 잘 나갈 때 그 담보대출 끌어다가 한 20억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 그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10분의 1 정도로 이제 그거 안 줄어들었거든요. 되죠. 한탕 노리다가 진짜 인생 한 방에 바로 이제 나락으로 갈 수가 있기 진짜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인생 비관론자분들. 어떤 뭐 걸 예를 말해서? 들면 이런 거죠. 돈은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돈 열심히 모아봤자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는데. 듣다 보니까 욜로족이랑 약간 비슷한. 욜로족도 있죠. 맞아요. 근데 네. 욜로족이랑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결이 좀 달라.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 재밌게 즐기고 재밌게 가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인생을 즐겁게 보내니까 괜찮은데 인생에 좀 비관하시는 분들은 길 가다가 막 갑자기 뭐 흉흉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돈은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싸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케이스가 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제 낙이 없었거든요. 이분이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연애를 하면서 이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되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벨류님의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그렇죠. 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잘못된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있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분들도 돈 진짜 못 모으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사기를 당한 맞아요. 정도랑 비슷한 경우긴 그렇죠. 한데 약간 사기꾼을 만나서 그렇죠. 연애를 네.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분들이 좀 잘못된 남성분을 맞아요. 만나서 이제 남자한테 막 용돈 주고 그쵸. 막 돈 빌려주고 막 못 돌려받고 이런 분들도 많고 반대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막 아 오빠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뭐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하면서 막 고가의 고가의 이제 좀 명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거나 아니면 좀 비싼 곳에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이렇게 놀러 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비용을 많이 쓰는 또 분들이 계세요.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전 인식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인식이 네. 두 가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아 내가 이제 늙어서 받는 돈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쪽을 좀 못하는 경향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냐면 그거 수익률 얼마 안 되지 않아? 지금 맞아요. 지금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그 정도 금액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라고 말씀하는 분들 치고 그 정도 수익을 내시는 못 분들 봤어요. 한 명도 못 네. 봤어요. 스스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있죠, 한데 있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또 연금을 안 하진 않거든요. 정확하세요. 네, 진짜 본인이 잃어도 되는 돈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불려나가야 되는 돈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도 절대. 예를 들면은 뭔가 목적 자금이 있다고 치면은 네네. 거기에 대한 돈은 반드시 마련해놓고 그렇죠. 맞죠. 따로 시드머니를 구한 다음에 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인생 한방 이게 좋다 그리고 너무 팔랑귀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네, 남들이 이제 뭐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물론 좋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팔랑귀이신 분. 본인의 주관이 없으세요. 본인의 주관 없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만 듣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렇죠.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좋다더라 남들이 다 하더라 이런 것들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결과론적으로 돈이 모여있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좋다는 얘기 들면 계속 가져갔었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돈이 모였을 텐데 본인 잘못이 맞아요.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너무 사이다였어요. 네.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건데 맞아요. 자꾸 누가 뭐라 해서 걔가 뭐라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아요. 끝이 없어요. 이게 모든 책임은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평생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주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공통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부부 상담을 할 때 네. 꼭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배우자가 다 하고 있어서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는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 네네네. 이제 안사람이 이제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네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막상 통장 오픈을 하거나 네. 자산 내역 공개하면 되게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뭐 상품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되게 없어요. 네네네. 네, 이런 경우들이 좀 돈이 안 모이는 구조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도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 좀 민감한 상황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괜히 한 반드시 가정-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저희가 말 잘못했다가 한 가정이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를 이제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 습관을 들이는 맞아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만 믿었는데 지금 봤더니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이게 별로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상담하다가 그쵸, 그렇게 예.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경제권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도 문제가 충분히 되는데 일단은 본인의 주관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기보다는 그건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무신경한 거죠. 그쵸. 약간 이제 이 영역은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네. 이거는 배우자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이런 생각이 이제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두 분 이 금융업계의 전문가시잖아요. 두 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렇게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씩 좋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뭐 욕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참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요즘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요즘 이제 유튜브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제발 그리고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도박 같은 투기성 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이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배달 음식 좀 제발 적당히 시켜 드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배달 음식은. 혼자 살면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해 먹어야 돼. 해 먹어야 돼. 진짜 해 먹어야 돼. 해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 현금으로 면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죠. 아. 많이 나죠. 진짜 많이 나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그거를 겪어봤었고. 저는 그래서 한 그릇 네. 해가지고 막 10,000원 이하짜리로 막 이렇게 보시는 건 카메라 보시고 이야기하시는데 거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찔려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나 이런 뭐 저축의 방식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돈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 모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